조계 총림 순천 송광사가 방장 스님부터 학인 스님까지 김장 울력을 하며 승가 공동체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송광사는 배추 등을 함께 키우고 수확하며 선농일치의 삶을 실천해 왔습니다. 조계종 총무원과 마주협이 국내 이주민들을 위해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방역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1,000만 원 상당의 방역 물품은 이주민 법당 32곳과 단체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태고종 종단 위계 질서를 나타내는 법계고시가 시행됐습니다. 출가 5년 이상인 선덕부터 30년 이상인 종사까지 모두 106명이 응시했는데 태고종은 가사 체계도 정비할 예정입니다. 내년 한반도에 어떤 변화의 바람이 불지 전망하고 대비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적절한 시기에 백신 지원 운동과 같은 불교계 역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계종 산후위를 비롯한 세계 종교단체가 한진중공업 김진숙 씨 복직과 명예회복을 촉구했습니다. 종교인들은 정부와 종교계가 갈등을 중재하고 화해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화재청이 안성 청룡사 대웅전 해체와 보수 작업을 일반에 공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벽면 깊숙한 곳에서 150년 전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화가 발견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0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모구가풍으로 대표되는 조계 총림 순천 송광사는 스님들이 대중생활과 공동울력을 통해 직접 그 가치를 실천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직접 기른 배추를 수확해 김장을 해 겨울 준비를 마쳤습니다. 4부대중이 함께하는 김장울력을 통해서 본 소중한 승가 전통의 공동체 가치를 전합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전남 순천 조계산 골짜기에 펼쳐진 송광사 채마밭입니다. 500여 평의 채마밭에 탐스럽게 열린 배추들이 아침 일찍부터 스님들을 맞이합니다. 옛부터 스님들은 이곳에 배추와 무 등 채소를 공동으로 키우고 수확해 먹으며 선농일치의 삶을 실천해 왔습니다. 그냥 저희 먹을 김치를 이렇게 하고 하니까 즐겁고 재밌습니다. 해마다 겨울이 오기 전 김장을 함께 하는데 오늘은 김장에 쓸 배추를 수확하는 날입니다. 학인 스님부터 총림의 어른 방장 스님까지 배추 수확하는 울력에 함께합니다. 위아래 할 것 없이 모든 일에 함께하자는 송광사 공동체 정신을 그대로 엿볼 수 있습니다. 방장 큰 스님께서 늘 그대로 실천해 오신 그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스스로 해결해서 이 참선을 이끌어 나가는 그 선농일치의 한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틀 뒤 인근 김치공장 시설을 빌려 소금에 절인 배추들이 후원 앞 김장대로 옮겨집니다. 잎사귀 사이사이에 빨간 양념을 꼼꼼히 채우고 잘 버무리니 맛있는 김장김치가 완성됩니다. 맛있어요, 아시죠? 너무 맛있어. 짜지도 않고 간이 아주 잘 됐네. 이렇게 맛있게 담근 김치 1,400여 포기는 저장고로 옮겨져 올겨울 맛있는 국과 반찬으로 스님들 식탁에 오릅니다. 올 120여 명의 대중이 다 먹기 위해서 한 1,400여 포기 3일 동안 배추를 볶고 절이고 이렇게 또 속을 넣는 과정에 대중이 동참해서 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반가운 건 김장을 함께하기 위해 시간을 내준 인근 마을 주민들의 따뜻한 마음입니다. 옛날부터 송광사는 김장할 때 온 대중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까지도 다 같이 와서 막 이틀씩 이렇게 김장을 하고 그랬어요. 그동안 사찰이 마을 주민들과 함께 상생해온 믿음과 신뢰 덕분입니다. 스님들하고 함께 하니까 굉장히 즐겁고 행복합니다. 김장 울력 하나만 보더라도 모구가풍으로 대표되는 수행 정신과 공동체 정신을 엿볼 수 있는 조계 총림 송광사. 승보 종찰로서 한국 불교의 전통을 잇기 위해 위아래 할 것 없이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 조계종이 오는 20일까지 법회에는 스님만 참석하도록 하고 신도들은 상주 기도 없이 개별 참배만 가능하도록 서울 지역 사찰에 요청했습니다.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대확산됨에 따라 조계종이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사찰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지역 사찰은 법회 등 행사는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법당에는 스님들만 참석해 법회와 기도를 봉행해야 합니다. 신도들은 법당 개별 참배만 가능하며 기도 등으로 상주할 수는 없습니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 사찰은 개인 간격을 2m 이상 유지하고 실내 수용 인원을 20% 이내로 제한하는 등 기존 지침을 준수하면 됩니다. 조계종 총무원과 마하 이주민 지원단체 협의회가 국내 거주 이주민들을 위해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방역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1,000만 원 상당의 방역 물품은 이주민 법당 32곳과 이주민 단체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스리랑카, 미얀마, 베트남, 태국 등 7개국 이주민들을 위한 방역 물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계종은 국내 거주 이주민들과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함께 하자는 취지로 마스크 10,000장을 준비했습니다. 1,000만 원 상당의 마스크는 마하 이주민 지원단체 협의회를 통해 국내 32곳의 이주민 법당과 지원단체에 배분됩니다. 마주협은 지난 2006년 창립 이후 한국 사회 이주민들의 정착과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고 한국 불교에 대한 이주민 불자들의 이해를 돕는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외국인 스님들하고 외국인 법당을 중심으로 해서 대한불교 쪽을 마주협하고 사회부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큰 도움이 주고 마스크를 전달해주고 이거 받아서 너무 진심으로 고맙고요.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사회부장 성공 스님, 마주협 상인대표 호산 스님은 참석한 각국 스님들과 이주민 법당의 고충도 나눴습니다. 이주민들이 출입국 제한에 걸려 취업활동 연장이 어려워진 상태인데다 한국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배제되고 정보 접근권이 소외됐다는 겁니다. 또 본국 방문 후 재입국 시 자가격리 시설이 제공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Yes, there are a lot of problems, not only physical problems, but also their mind. Especially, there are a lot of people who suffer from depression, pressure, and a lot of people nowadays are committing suicide.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올해 출간한 100만 원력 도서를 참석한 외국 스님들에게 한 권씩 나눠주며 한국 불교가 힘쓰고 있는 것들에 대해 공유했습니다. 스님들이 해야 될 걸 분담해서 이렇게 한국에까지 오셔서 열심히 해주시니까 저희들이 늘 참 잘 보살피고 또 이렇게 후원해드려야 되는데 저희들도 한다고는 하지만 늘 이렇게 부족한 것 같아서 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또 이주민들을 위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너와 내가 따로 없는 하나라며 함께 극복하는 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밝혔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백년불교문화재단이 조계종 최대 현안 중 하나인 100만 원력 결집불사에 힘을 보탰습니다. 백년불교문화재단 이사장 원택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하고 100만 원력 결집불사 기금 2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원택 스님은 한국불교와 종단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원행 스님은 어려운 가운데 100만 원력에 동참해줘서 감사하다며 불사가 원만 회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백년불교문화재단은 해인 총림 해인사 승려 노후 복지기금으로 아름다운 동행에 1,000만 원을 지정 기탁했습니다. 80 총림 동아사 부설 동아복지재단이 어제 부처님의 자비를 전하는 겨울맞이 사랑의 연탄 나눔 자비행을 실천했습니다. 연탄 나눔 행사에는 동아사 주지 능종스님, 국장스님들과 장세철 신도회장, 백이철 동구청장 등이 참가했습니다. 대구 동구 도학동 일원에서 진행된 나눔 행사에서 관내 저소득 8가구에 한 세대당 400장씩 총 3,200장의 연탄을 전달했습니다.
동아복지재단 이사장 능종 스님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이 많다며 비록 작은 마음이지만 함께 나누어 따뜻하고 아름다운 겨울을 맞았으면 한다고 행사의 의미를 전했습니다. 동아복지재단은 매년 지역 내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잔치, 사찰 도시락과 연탄 나눔 등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조계종 제16교구 본사 고운사가 67차 교구종회를 열고 인근에 들어설 예정인 풍력발전단지 건설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고운사 교구종회는 어제 주지 등운 스님과 말사 스님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과 인근에 들어설 예정인 풍력발전단지 건설 반대 결의문을 논의했습니다. 주지 등운 스님은 풍력발전 단지 건설 대상지는 직선거리 500m 내에 위치하고 있어 소음과 저주파로 인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수행 환경과 문화재에 대한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판단돼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면 풍력발전단지 건설 사업을 저지할 것을 결의한다고 말했습니다. 고운사는 신라 신문왕 원년에 해동 화엄종의 시조인 의상대사가 창건한 사찰로 보물 2점, 지정문화재 2점 등을 소장하고 있는 천년고찰입니다. 태고종 종단 위계질서를 나타내는 법계고시가 시행됐습니다. 태고종은 가사체계도 정비할 예정입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태고종이 종단 위계질서의 상징인 법계 승급을 위한 제19차 법계고시를 지난 9일 전통문화전승관에서 시행했습니다. 이번 법계고시에는 출가 5년 이상인 선덕부터 30년 이상인 종사까지 모두 106명이 응시해 종단관과 수행관을 묻는 면접과 필기고사를 진행했습니다. 태고종이 전통의 종단이라는 걸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의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종교도 문화의 어떤 전달이 있어야만이 포교도 가능한 것이고 또 일반 대중들에게 감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태고종이 가장 자신 있고 또 가장 잘할 수 있는 의식 부분을 조금 전문 인력들을 좀 대거 좀 선별을 하셔가지고 비구, 비구니 법계를 달리하는 조계종과 달리 태고종 법계는 비구, 비구니가 동일한 법계를 품수합니다. 태고종 법계는 덕도 후 5년이 지난 후 품수하는 선덕과 승납 10세 이상의 중덕, 승납 15세 이상 대덕과 승납 20세 이상의 종덕, 승납 30세 이상 종사와 승납 45세 이상 대종사의 6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다만 비구니 법계는 종덕을 최상위 법계로 정하고 있습니다. 고시위원장 재홍 스님은 법계는 잔해증의 기준으로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만큼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태고종도로서 자부심을 가지길 당부했습니다. 태고종에서 법계고시를 시작한 이후로 실상은 게 잔해증의 길이라기보다는 명예의 길 쪽에 더 많이 치우쳤던 것이 실상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이 종단에서 치러지는 법계 자체가 말 그대로 법계다운 법계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나는 마음으로 또 태고종은 법계의 상징인 가사의 질서 확립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법계별 가사의 조수와 금난 가사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체계화를 위한 종원종법 개정 논의에도 들어갈 전망입니다. 앞으로 적자종단이라고 하면서 모든 것이 흐트러져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질서를 유지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올라가는 만큼 내가 무엇인가 달라져야 되고 또 정진하시고 수년간 종단 사태로 내용을 겪었던 태고종이 점차 안정을 찾아가며 한국 불교의 전통 종단으로 다시 제자리를 찾기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엄격한 기준으로 법계의 위상을 높이고 종단 질서의 체계화를 위한 법 개정 논의도 탄력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정권 교체를 앞둔 미국과 대통령 임기 말에 접어드는 한국, 경제 발전 5개년 계획 기간이 마무리되는 북한까지 내년 한반도에는 어떤 변화의 바람이 불지 전망하고 대비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은하 기자입니다. 민족공동체추진본부가 미 대선 이후 북미 관계와 한반도 정세를 주제로 정책기획위원 집담회를 열었습니다.
기조발제를 맡은 이정철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한이 내년 경제개발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로 북미와 남북관계를 낙관하면서도 3월 한미군사훈련 여부가 한반도 정세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정부가 북미 관계의 진전을 보기 위해서는 북한이 상당한 핵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트럼프 정부가 실무회담 내용을 2번이나 무시했던 과거를 자각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낙관적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가 민주당 대 한국의 민주당 네트워크를 통해서 동아시아 정책을 가져간다면 한국 정부가 한미동맹을 통한 대미 설득을 적극적으로 하고 그리고 좀 더 좋은 상황들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권영경 통일교육원 명예교수는 내년 1월 8차 당대회를 시작으로 북한이 경제 문제 해결에 집중하느라 관계 개선에 나설 것이라는 낙관론에 반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의 북한의 여러 가지 이제 행동 패턴들을 통해서 읽혀지는 것은 뭐냐면 결국 이 북한이 부흥 자력 발전 전략에 따라서 아마도 그 중국과 그 비제재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이러한 쌍면 전략에 의해서 아마 재정비할 거다라고 보여지고.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핵 문제를 비롯해 북미와 남북의 장애는 더욱 높아졌지만 위기와 함께 기회도 상존하고 있다며 코로나19 백신과 도쿄 그리고 베이징 올림픽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적절한 시기에 백신 지원 운동과 같은 불교계 역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환자가 없다는 것이 북한의 공식 입장이지만 코로나 백신이 북한으로 대량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점을 최대한 빨리 잡아낸다면 또 그것을 북한과의 미국의 협상 또는 남북관계 또는 뭐 여러 가지 협상과 관련돼서 이걸 끌어낼 수 있다면 저는 상당히 중요한 변화의 소재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뭐 지금 당장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불교계에서도 북한에 대한 백신 지원 운동이라.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무엇보다 북한과 남한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북한이 빠진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 개선 노력의 문제점을 짚었습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북한이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북한이 대미인식을 어떻게 갖고 있고 지금 현재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그 인식 속에서 8차 단계를 어떻게 가지고 있고 그 8차 단계 속에서 새로운 5개년 계획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신경을 어쩌면 더 써야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참가자들은 미국의 새 정권과 임기 말을 앞둔 문재인 정부, 경제개발이라는 큰 숙제를 안고 있는 북한의 상황을 분석하며 북미, 남북 관계에 정부는 물론 불교계 역할까지 다양하게 조명했습니다. BTA 뉴스 이은아입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를 비롯한 세계 종교 노동인권단체가 한진중공업 김진숙 씨 복직과 명예회복을 촉구하기 위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불교, 개신교, 천주교 3대 종교에서 노동인권운동을 펼치고 있는 종교인들과 노동조합원들이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 모였습니다. 코로나19가 역대 2번째 규모의 확진자를 기록한 어제 종교인들이 감염을 무릅쓰고 모인 이유는 한 노동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집합지침을 지키기 위해 소수의 인원으로 구성된 3대 종교 대표들은 한진중공업 김진숙 노동자의 복직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들고 나란히 섰습니다. 김진숙 씨는 한국 최초의 여성 용접 노동자로 1986년 노조운동을 펼쳤다는 이유로 한진중공업에서 해고됐습니다. 이후 동료 노동자들은 복직됐지만 김진숙 씨는 사측의 거부로 35년째 회사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년을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해 노조와 종교인들이 나선 겁니다. 모두가 나서서 김진숙님의 노동자 복직과 그가 바라는 명예를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개혁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약자의 고통과 그들의 소망을 들어줄 때 국가의 품격과 가치는 높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종교계 대표들은 노사 간 갈등과 앙금을 풀고 종교계가 화해에 앞장설 것을 천명했습니다. 또한 정부의 반노동자 정책이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종교계가 의지를 모아 복직과 명예회복을 촉구하는 만큼 김진숙 조합원이
이제 불빛을 밝힐 수 있고 다시 한번 이 시대의 양심으로서 빛을 발할 수 있는 등대불의 전기가 통했으면. 산호위 위원 주연 스님을 비롯한 종교인들은 입장문을 낭독하면서 정부와 사측이 김 노동자의 복직을 위해 협력하도록 촉구하고 3대 종교도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안성 청룡사 대웅전 해체와 보수 작업 과정에서 150년 전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화가 벽면에서 발견됐습니다. 이동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의 한 사찰 전각이 커다란 컨테이너 박스에 둘러진 채 새로운 탄생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된 해체 작업이 한눈에 들어오고 안전모를 착용한 전문가들이 합을 맞춰 세밀한 조사와 조립에 나섭니다. 문화재청이 온라인으로 공개한 안성 청룡사 대웅전 수리 현장. 보물 제824호 청룡사 대웅전은 조선 후기 건축기법과 특징을 여실히 보여주는 건축물로 화려한 연꽃 장식과 느티나무의 껍질을 벗겨 본래 나뭇결을 살린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주요 부지의 노후화와 변형 등이 발생해 좌측으로 기울어지고 내부 대들보의 처짐과 부분 이탈이 심해져 원형 보존 작업에 이르게 됐습니다. 특히 고건축 대웅전 가운데 유일하게 전면 보수, 해체를 추진하며 벽체 재설치 등을 통해 내년 12월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건축적 특징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기둥인 도량주로서 청룡사 대웅전의 가치를 높여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연목을 껍질만 벗겨서 거의 가공 없이 구부러진 상태 그대로 사용한 기둥으로 천연덕스러운 굴곡짐이 리듬감을 줌으로써 의장적 아름다움을 주고 있습니다. 대웅전 복원 중 흥미로운 유물과 향후 연구 과제가 노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벽면 깊숙한 곳에서 150년 전의 벽화가 발견된 겁니다. 연꽃 위에 가부좌를 튼 부처님 형상인데 선조들의 덧바른 흔적과 함께 다수의 갈라짐 등으로 원형 불화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에 갈라진 부분을 드러낼 수도 있었지만 더 이상의 훼손을 방지하고자 추후 조사를 이어가며 벽화의 비밀을 찾겠다는 입장입니다. 계속 덧발라서 보수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100몇십 년 동안 그 덧바른 부분이 탈락이 됐어요. 탈락이 돼서 옛날 그림을 찾은 것입니다. 대웅전 모서리 기둥에서 목재로 제작된 희귀 곡자도 공개됐습니다. 이는 건물 전체의 크기와 비례 측정은 물론 목재를 손질하는 도구로 당시의 전각불사와 사용 척도를 추정하는 중요 유물로 평가받았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곡자는 한자가 약 313mm로 대웅전에 사용된 용척과 정확히 일치하였고 18세기 후대까지 사용된 기준이기 때문에 당대의 건물을 수리하거나 짓는 데 사용한 척도를 추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는 귀중한 유물입니다. 선조들의 불신과 탁월한 창의성을 되살리기 위한 문화재 해체 복원, 청룡사 대웅전의 생생한 수리 과정은 문화재청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BTN 뉴스 이동근입니다.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매력을 뽐낸 가수 김중현 씨가 BTN 불교 라디오 울림 DJ로 데뷔했습니다. 김중현 씨는 어제 BTN 불교 라디오 울림 수호천사 김중현입니다 DJ를 맡아 개성 있는 목소리로 청취자들의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이날 김중현 씨 팬클럽은 첫 방송 기념으로 쌀 120kg을 기부해 응원했습니다. 수호천사 김중현입니다는 매주 수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BTN 불교 라디오 울림을 통해 선보입니다. 김중현 씨는 미스터 트롯 방송에서 색다르고 파격적인 퍼포먼스와 호소력 있는 미성의 목소리, 샤우팅 등으로 세간의 이목을 끌었고 지난 3월 수호천사라는 앨범을 발매한 후 TV와 라디오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신요엔이 부산 동명대학교에 발전기금을 전달했습니다. 신요엔은 지난 8일 부산 동명대학교 총장실에서 상임이사 정경국원, 부산정사 사무국장 영준국원, 박남규 동명대학교 부총장, 장재진 학생처장이 동참한 가운데 학교 발전기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정경국원은 사회공헌에 앞장서라는 이토 신소 원주의 뜻에 따라 전달된 발전기금을 통해 학생들이 원하는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재단법인 신요엔은 2018년부터 매년 동명대학교에 발전기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이날 전달식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진행됐습니다.
12월 10일 목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